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면 한 젓가락, 빵 한 조각쯤이야 괜찮다고요. 순간의 즐거움 같지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슐린은 과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몸이 버텨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 있고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까지 흐릿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분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혈당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몸은 이미 지쳐있고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정제된 밀가루나 단맛 같은 걸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췌장이 지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엔 췌장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과정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20일 만에 공복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식사에서 딱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식사 순서, 재료 선택, 그리고 식후 행동. 이 3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은 20일 안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수십 건이 넘어요.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3주째부터는 수치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요즘 식후에 졸리거나 단계 자주 당기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 들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8세 정영호님은 아침마다 피로와 졸림에 시달리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30분도 안 돼서 눈이 감기더래요.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러다 오후가 되면 단계 미칠 듯이 당기셨대요. 초콜릿, 사탕, 빵 같은 걸 자꾸 찾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이면 더 심각했어요. 라면을 끓이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으셨대요. 매일 밤 구시면 라면 생각이 나서 결국 한 그릇씩 끓여 드셨죠. 그리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깨어나시는 거예요. 정영호님은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5 정도 나왔는데요. 정상이 100 미만이니까 분명히 경계 수준이었죠. 그런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말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권해드렸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한번 달아보시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팔에 작은 센서를 붙여서 24시간 내내 혈당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기예요. 먹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정영호님이 측정기를 달고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빵을 드시면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2시간 뒤엔 뚝 떨어져요. 그때 몸이 피곤하고 단계 당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단 걸 먹으면 또 확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라면을 드시면 혈당이 180까지 치솟더라고요. 정상이 140 이하인데 말이죠. 그리고 밤새 혈당이 높게 유지되다가 아침에 겨우 내려오는데 또 빵을 드시면 다시 급등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영호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정영호님은 단 3주 만에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고요. 식후 혈당 급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안정적인 그래프를 보이더라고요. 피로감도 없어지고 단계 당기는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요.
특별한 약도 아니었고 고가의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식사 순서와 재료, 단 3가지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아침에 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되 샐러드를 먼저 드셨고요. 점심엔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에 밥을 드셨어요. 저녁 라면 대신 두부면이나 메밀면으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식사 후 10분씩 꼭 움직이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든 집안을 걸으시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든 이렇게만 하셨는데 3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게 혈당 관리의 전환점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방법을 모르고 지나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혈당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정제 밀가루 음식입니다. 라면, 빵, 수제비 같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제 과정에서 껍질이랑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전분만 남거든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엄청 빠르게 일어나요. 쉽게 설명하면요. 통밀은 껍질에 식이섬유가 있어서 천천히 소화돼요. 그런데 흰 밀가루는 장에서 바로 흡수되니까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을수록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함께 상승했대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죠. 껍질을 벗긴 하얀 쌀밥, 흰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류병만님은요. 아침마다 수제비를 즐겨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국물도 있고 야채도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수제비 반죽이 전부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 드시니까 혈당이 늘 120 이상을 유지했던 겁니다. 류병만님께 통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맛이 다를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드셔보니 씹는 맛도 있고 구수하더래요. 그리고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어요. 같은 음식인데 재료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밀, 메밀, 두부면 같은 대체 식재료로 전환하시면 돼요. 통밀빵, 메밀국수, 두부면, 라면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판 메밀면을 보시면 메밀 함량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밀가루인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메밀 함량이 70% 이상인 걸 선택하세요. 100% 메밀면이면 더 좋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밀가루 음식을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빵, 점심에 국수, 저녁에 라면 이러면 하루 3끼를 다 밀가루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빵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오후에 빵 하나 드시고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빵의 단순 탄수화물도 문제인데 거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든요. 카페인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러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커피와 당류를 함께 섭취할 때 혈당 스파이크가 평균 28%나 증가했대요. 커피만 마시거나 빵만 먹을 때보다 같이 먹을 때 혈당 급등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1세 정혜진님은 오후마다 커피와 빵을 즐기셨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고 졸리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에 크루아상이나 머핀을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 1시간쯤 지나면 피로감이 더 심해지더래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생기는 증상이었던 거죠. 정혜진님께 식사 직후엔 커피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차가운 물 한 잔만 천천히 마셔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는 카페인 없이 기분 전환도 되거든요. 3주 후에 정혜진님이 말씀하시길 오후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만 마시는 습관도 안 좋아요. 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도 있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커피를 드시려면 꼭 식사 후에,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드세요. 혹시 오늘도 식후 커피 드셨나요? 내일부터는 물이나 허브차로 한번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식사 순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드시잖아요. 밥이 먼저 보이면 밥부터 먹고 국이 맛있으면 국부터 마시고요. 그런데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식사를 하되 순서만 바꿔서 혈당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밥을 먼저 먹은 그룹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이 혈당 상승폭이 40%나 줄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하듯이 감싸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당이 급등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최은주님은요. 평소에 밥을 먼저 드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는 식이었죠. 그러면 오후에 꼭 졸리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최은주님께 샐러드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드셨대요. 배고픈데 채소부터 먹으려니까요. 그런데 2주 정도 하시니까 몸이 적응하시더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후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식후에도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한 입이라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샐러드나 나물 한 젓가락을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고기만 늘리고 채소를 줄이면 안 돼요. 오히려 지방 대사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채소를 충분히 먹고 단백질도 적당히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서로 식사하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밤에 라면 유혹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낮에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라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식으로 라면 한 그릇 너무 맛있죠? 그런데 이게 혈당에는 최악입니다. 야간 탄수화물이 왜 문제냐면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져요. 인슐린 분비도 늦어지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은 오르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당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으로 쌓이고요. 서울대 식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밤 9시 이후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지방률이 17%나 더 높았대요.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35세 윤상필님은요. 젊은 나이에도 혈당이 높으셨어요. 밤마다 라면을 드시는 습관 때문이었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간편하게 라면을 끓여 드셨대요. 그렇게 5년 정도 하시니까 체중이 20kg이나 늘었고 공복 혈당이 108까지 올라갔어요. 윤상필님께 두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하나는 라면을 꼭 드시고 싶으면 국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보시라고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거든요. 다른 하나는 일반 라면 대신 다시마면이나 곤약면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맛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셨대요. 그런데 2주 정도 하시니까 오히려 속이 더 편하고 다음날 아침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체중이 8kg 빠지고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화됐어요. 주의하실 점은요.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스푼 많아야 2스푼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 국물 맛이 조금 달라지니까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라면 끓이고 싶은 마음, 오늘은 어떻게 참아보시겠어요? 아니면 다시마면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5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신경 쓰시는데 식후 행동은 간과하세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시잖아요. 이게 혈당 관리에 정말 안 좋아요.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거든요. 움직이면 근육이 에너지를 쓰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미국 당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식후 10분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자님은요. 식사 후에 항상 바로 누우셨어요. 밥 먹고 나면 졸리니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낮잠을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박영자님께 식사 후엔 10분만 집안을 걸으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든 설거지를 하시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든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시라고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뒤에는 설거지를 하세요. 집안 정리를 하시든 잠깐 산책을 나가시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앉아있거나 눕지 말고 10분만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하실 건요. 식사 직후에 너무 격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조깅이나 근력 운동 같은 건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직후에는 가볍게만 움직이세요.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떻게 보내시나요?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지막 6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과 혈당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져요.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줄어들고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꾸 배가 고프고 특히 당기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혈당이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16%나 높았대요. 잠을 줄이면 그만큼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정미라님은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유튜브 보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어가더래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게다가 새벽 혈당이 유독 높게 나왔어요. 정미라님께 자기 전 최소 1시간은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했죠. 3주 후에 정미라님이 말씀하시길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깊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요. 새벽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주의하실 점은요. 수면 유도제나 알코올로 잠을 청하는 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잠은 드는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6시간 이하라면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제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까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통밀, 듀럼밀, 메밀을 활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정제 밀가루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이런 통곡물 제품들이에요. 통밀은 밀의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껍질에 식이섬유랑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느리고 포만감이 오래가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듀럼밀은 파스타 만들 때 쓰는 밀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일반 밀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메밀은 사실 밀이 아니에요. 곡물도 아니고 씨앗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하고 루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혈당 조절에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죠. 주의하실 점은요. 시판 통밀빵을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통밀빵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흰 밀가루에 통밀을 조금만 섞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100% 통밀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요. 식사 1회당 통곡 제품은 한 끼 3분의 1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통밀빵 2조각, 점심에 현미밥 반 공기, 저녁에 메밀국수 반 인분 이런 식으로요.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 밀가루가 있나요? 내일 장 보실 때 통밀가루나 메밀가루 한번 사보세요. 두 번째는 식초 한 스푼의 힘입니다. 식초가 혈당 관리에 정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식초 속 초산이 포도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등을 막아주거든요. 식초의 원리는 이래요. 초산이 소화효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큰 효과예요. 주의하실 점은요. 식초를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물 5배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양해요. 라면 국물에 식초 한 스푼 넣으시면 느끼함도 줄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식초 넣으시면 좋고요. 아침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식단에 식초 한 스푼 넣어 보실래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세 번째는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춰주거든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장을 통과하면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해요. 특히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가니까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건요. 기름에 볶은 채소보다는 생채소나 데친 채소가 효과적이에요. 기름이 많으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도 느려지거든요. 샐러드, 나물, 쌈채소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탁에 항상 채소 한 접시를 먼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할 때 그 채소부터 드시는 거예요. 양배추, 상추, 오이, 토마토 뭐든 좋아요. 한 접시 정도 드시고 나서 다른 반찬을 드시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 채소가 있었나요? 내일부터는 채소를 꼭 먼저 준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아몬드 가루와 두부면 레시피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밀가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아몬드 가루는 정말 좋아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아몬드 가루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면 밀가루로 만든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두부면은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부를 면처럼 가늘게 만든 건데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라면 면 대신 두부면을 쓰면 맛도 비슷하면서 혈당은 거의 안 올라가요. 주의하실 점은요.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루 한 줌 이하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요. 아침에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을 드시고 저녁엔 두부면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드세요. 레시피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쉽고 맛도 좋습니다. 밀가루 대신 시도해보고 싶은 재료는 어떤 건가요? 아몬드 가루나 두부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후 10분 움직이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요. 움직이면 근육이 활동하면서 포도당을 끌어다 쓰니까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의하실 건요. 식사 직후의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소화 중인데 격하게 움직이면 소화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가볍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설거지하세요. 집안 정리하세요. 빨래를 개시든 화분에 물을 주시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시든 뭐든 좋아요. 아니면 집 근처를 10분만 산책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은 식사 후 어떤 움직임으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계획을 세워보세요. 6번째는 잠자기 전 루틴 만들기입니다. 앞에서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 루틴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대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면 몸이 잠잘 준비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요. 자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도 끄시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좋아요. 카모마일차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이랑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2주 정도 후부터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전에 주로 뭘 하시나요? 오늘부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을 무너뜨리는 일상 습관과 단 20일 만에 수치를 바꾼 생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바로 양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양만 줄이면 혈당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서와 종류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바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 그리고 정제된 것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 밀가루와 단당류를 계속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췌장이 지쳐서 결국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곡과 채소, 식초를 활용하면 몸이 되살아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들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68세 정영호님 기억하시죠?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어요. 72세 최은주님은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 오후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35세 윤상필님은 야식을 바꿨더니 3개월 만에 8kg이 빠지고 혈당이 정상화됐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제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그게 3주 만에, 길어도 3개월 안에 완전히 다른 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당장 오늘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저는 채소 먼저 먹기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쉽고 제일 효과가 빠르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식탁에 샐러드 한 접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드세요. 단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혈당이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밀가루를 바꿔보세요. 흰 밀가루 대신 통밀이나 메밀로요. 빵 대신 통밀빵, 라면 대신 메밀국수나 두부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드시면 적응되고 오히려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식후 10분 움직이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설거지를 하시든 산책을 하시든 스트레칭을 하시든 이게 습관이 되면 식사 후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라면 국물에 한 스푼, 샐러드 드레싱에 한 스푼, 물에 타서 한 잔. 이것만으로도 혈당 급등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을 꼭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은 자셔야 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패턴을 만드세요. 수면이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식욕이 조절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3번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 루틴 완성편을 다루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시간대별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실제 레시피와 함께요.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혈당 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 식후에 뭘 할지. 이 작은 선택들이 3주 후, 3개월 후, 3년 후의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채소를 먼저 올려놓고 천천히 드시고 식사 후엔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